자, 그런 의미에서 12월의 셋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서울의 소리가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기로 한 자체 조사를 또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느 지역 조사한 겁니까? 네, 이번 주는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죠. 민주당 우세가 확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 경선이 아주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대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결과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매주 발표하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평가가 지난주 62대 29에서 56대 34로 긍부정 격차가 무려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갤럽보다 하루 먼저 발표한 NBS 조사의 경우는 62대 30으로 긍정이 4%포인트가 오르고 부정은 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주중에 전재수 전 장관 등 그 통일교 관련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의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만 보면은 우려와 달리 뭐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전화 면접 방식은 한국갤럽과 MBS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물론 조사 일시가 하루 정도 격차가 나긴 합니다만 그보다 큰 차이는 리얼미터의 경우는 보수 표집이 45명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NBS는 평소와 다르게 진보 표집이 반대로 45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일교 사태가 이제 현직 장관들이 포함된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무회의에 이어서 국정보고까지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악재들을 막아가는 뭐 그런 모습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주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지지율 방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정당 지지율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역시 전체 평균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40으로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으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1.6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보다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과 ARS가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전화 면접은 격차가 4.4포인트 줄었고요. ARS는 6.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보수 표집이 더 증가를 한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진보 응답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오히려 여론을 만드는 시대가 된 지 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바쁘다고 그냥 끊지 마시고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서울의 소리가 준비한 경기도지사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시설 엠펄스에 의뢰해서 지난 일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틀 동안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ARS 안심번호 방식으로 1000샘플 조사 실시했습니다. 자, 먼저 이 경기도 지역의 정당 지지율 그리고 국정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4, 국민의힘 32.6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의 경기 인천 지역 지지율과 아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보수 표집이 10%나 많은 점을 감안하면 양당 간의 격차는 실제는 더 클 걸로 보입니다. 20대는 두 당이 좀 비슷했고요. 60대와 7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섰습니다. 다음 국정 지지도는요. 긍정 55, 부정 39.5로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와 60, 70대는 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권역별로 남부, 서남부, 동부, 서북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전 지역에서 고르게 긍정 비율이 앞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62.5 대 33.9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기분 좋은 여론조사네요. 자, 다음은 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선거 프레임 공감도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47.3,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 41.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 점은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진보당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요.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 그럼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43.6, 국민의힘 후보 33.6, 조국혁신당이 3.0, 개혁신당이 5.1로 나타났는데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을 찍겠다고 했고요. 개혁신당 지지자는 3분의 2가 자기 당, 개혁신당을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 민주당 후보 지지도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는 김동연 현 지사가 21.7, 추미애 의원이 18.0, 한준호 의원이 10.0, 김병주 의원이 7.1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31.3으로 1위를 기록했고 김동연 지사는 23.7, 한준호 의원이 17.5, 김병주 의원이 10.3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위로 이렇게 역전한 게 눈에 띄고요. 한준호 의원의 지지율도 아주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쩌면 3파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 주민 대상으로는 유승민, 한동훈, 김은혜, 원희룡 순이었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정해서 보면요. 반대로 김은혜와 원희룡이 앞서고 한동훈이 뒤를 잇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됐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아주 큰 상태여서 거의 뭐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 중에 진짜 지방선거에 나설 건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등판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준석이 아무래도 이 출마를 강행하면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시도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꼭 출마해서 동탄도 좀 되찾아오고 이 인간 꼭 낙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현 김동연 지사의 직무평가 그리고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서 누가 경기도를 잘 이끌었나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재명 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김동연 현 지사의 직무평가에서는 긍정이 46.6, 부정이 35로 긍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무평가가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국정평가가 매우 잘한다가 40%가 넘는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매우 잘한다는 게 11% 정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지 강도가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민주당 소속 그 현직 지자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오히려 부정평가가 높고 20대와 60, 70대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본선 경쟁력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선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경기도를 가장 잘 이끈 경기도지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43.7, 김문수 29.8, 김동연 현 지사가 6.7, 남경필 6.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대선은 경기도지사끼리 지금 그렇죠. 1, 2위를 나눠 가진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누가 경기도지사가 돼도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경기도 조사였습니다만 보수 표집이 10%나 높게 나온 걸 감안하면 이런 점을 봤을 때 경기도지사 선거는 우리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예선이 본선이 되는 선거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 자체 조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 앞에 있죠.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